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강감찬 관악종합사회복지회관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도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냐?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폭군의 대명사예요. 폭군하면 항상 나오시는 분이 바로 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연산군이라는 거죠. 연산군은 조선의 10번째 임금이었죠. 원래는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중간에 폐위를 당했기 때문에 왕이란 칭호를 정식으로 받지를 못하고 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연산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연산군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산할 때 그 산자가 맞아요.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넓어 보이고, 연산군이 무슨 뜻이냐면은 산처럼 놀았다, 엄청나게 놀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 실제로 정말 엄청나게 놀았던 인물인데, 이 연산군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들 아시는 일화예요. 연산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패비 윤씨죠. 패비 윤씨는 조선의 9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부부 사이가 좀 금슬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부부싸움이 좀 잦았고, 특히 이 윤씨 같은 경우 투기도 상당히 심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성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대비들까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부간의 갈등, 부부 갈등,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중전이었던 윤씨는 패비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패비가 당한 다음에도 뭔가 좀 사람이 자중하지 않고서 계속 성종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성종이 참지 못하고서 윤씨한테 어떻게 했다? 사약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세상을 뜨게 됐는데, 그 패비 윤씨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연산군이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성종이 그 다음번에 왕비를 또 드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나중에 또 중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요, 성종 입장에서는 연산군을 제끼고 두 번째로 나온 아들인 중종을 그 다음번 왕으로 올려도 되기는 됐어요. 원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성종 입장에서는 연산군한테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딱히 얘는 뭐 잘못이 있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사약을 받아먹게 됐는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사약을 먹은 것도 좀 거시기한데 왕의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쫓아내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냥 잘 교육시켜가지고 훌륭한 왕이 되게끔 하자 해가지고 연산군을 그냥 왕으로, 다음번 왕으로 올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성종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죽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몰랐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알게 됐고, 그래서 획가닥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복수극을 펼쳤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 알려진 얘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연산군은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왕이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연산군이 막상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도 바로 복수를 행하진 않아요. 바로 복수를 행하지 않고 무려 9년의 세월 동안 그냥 조용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9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9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렇게 복수를 하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할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산군의 기질 자체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좀 놀고 싶은데 왕이 된 다음에 뭐 잔치도 좀 크게 열고 싶고 궁궐도 좀 의리하게 짓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신하들이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잔소리를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연산군은 그 잔소리 듣는 게 굉장히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권한 4에서 5년 차쯤 됐을 때, 그때 무오사화라고 해가지고 한번 신하들을 청소를 했어요. 잔소리하는 신하들 싹 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나서
내가 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신하들이 물러나질 않고 그 뒤로도 계속 잔소리를 했던 거죠.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연산군이 여기서 이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것들이 끝까지 왕한테 잔소리를 해? 잔소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자? 한 번에 싹 다 쓸어버리자. 근데 문제는 한꺼번에 많은 신하들을 쓸어버리려면은 뭔가 건수가 필요한데 그 건수가 뭐였냐 했을 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캐캐 묵혀놨던 자기 어머니의 복수를 갑자기 꺼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졌던 것이 그 유명한 갑자사화입니다. 이 갑자사화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게 됐죠. 자, 그래서 연산군이 이 갑자사화로 인해서 숙청의 칼날을 휘둘러서 굉장히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절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뭐 하려고 했었냐? 바로 요거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흥청망청, 흥청망청. 어서 들어본 얘기죠, 그죠? 자, 과연 흥청망청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산군. 연산군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들 많이 있었죠.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왕의 남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19금으로 걸려가지고 잘 보지도 못했을 텐데 간신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간신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연산군이 있고 그 연산군을 보필해서 연산군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숭재라는 사람이었죠. 임숭재의 아버지였던 임사홍이 이 시대 최고 권력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 임숭재가 연산군을 도와가지고 연산군의 타락을 성심껏 이끌어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연산군한테 바쳤어요. 근데 여자들을 뽑는 전문적인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무려 그런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채홍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어느 날 연산군이 얘기를 합니다. 채홍사들한테. 자, 지금부터 전국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시작한다. 예쁜 여자 어떻게 해라.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뽑냐면은 일단 1000명의 미녀를 뽑아가지고 광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악공으로 씁니다. 광희니까 크게 기뻐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1000명의 미녀를 뽑아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운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름처럼 평화롭다. 얘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평화롭기 그지없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운평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예쁜 여자 한 50명 정도를 따로 뽑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로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흥청이라는 정말 미스코리아 진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 흥청 중에서 최고의 흥청이 누구였냐면은 다들 아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죠. 바로 장록수였습니다. 약간은 좀 이제 의외의 모습인데 장록수가 사실 흥청이기는 한데 흥청 중에서 가장 예쁜 흥청이긴 한데 그러면은 장록수가 외모가 굉장히 예뻤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실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모가 평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외로 예쁘진 않았대요. 그런데 왜 연산군 눈에 띄었냐? 심지어 장록수는 연산군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연상이에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장록수가 잘했던 게 뭐였냐면은 남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거 정말 잘했던 여자였는데 연산군이 추정컨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비극에 가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좀 제대로 못 받고 자라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은 이상적인 여자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인이 마치 자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 어머니처럼 그렇게 품어주는 거, 내가 좀 어리광 부리고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모 같은 여자,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장록수였습니다. 자, 그날부터 연산군은 장록수와 함께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노는데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술, 여자,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몸이 좀 축나기 마련이죠. 몸이 축나니까 뭐를 먹어야 되냐? 정력제를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왕이 먹었던 정력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뭐 비아그라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시대는 비아그라가 당연히 없었고 정력제로 뭘 쓰였냐? 일단 연산군이 먹었던 정력제 말고 중국에서 사용됐던 정력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명나라 황제 중에서 좀 나중에 이제 연산군보다는 뒤에 나오는 황제인데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 만력제라는 황제도 이렇게 여색을 굉장히 밝혔는데 만력제라는 황제가 주로 먹었던 정력제가 뭐였냐?
했을 때 하여튼 특이한 거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뭐냐면은 당시 사람들이 왠지 이거 먹으면 정력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뭐였냐면은 만력제라는 황제가 먹었던 거, 잉어의 눈물, 그리고 여우의 침 이거였대요. 정말 희한한 거 먹죠, 그죠? 잉어 눈물은 어떻게 구하냐? 잉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린대요. 그러면 눈물을 찔끔 한 방울로 흘린답니다. 그거 모아오는 거예요, 엑기스를. 요즘으로 치면 동물 학대죠. 그 다음에 여우의 침은 어떻게 모으냐면은 길이가 이렇게 딱 주둥이가 긴 병이 있잖아요. 그 병 안에다가 여우가 좋아하는 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우가 그거를 딱 주면은 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둥이를 받겠죠. 근데 주둥이가 기니까 여우가 그 고기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먹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겠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여우의 침이에요. 하여튼 중국 황제들도 정말 희한한 정력제를 먹었는데 연산군이 먹었던 정력제가 뭐였냐? 자,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거 귀여운 사슴이죠, 그죠? 사슴의 꼬리, 사슴의 꼬리를 먹었대요. 왜 어두육리라고 하죠, 그죠? 물고기는 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육지동물은 꼬리다. 그래서 사슴이 특히 원래 녹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연산군은 녹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사슴의 꼬리 이게 이제 정력제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마고기. 왜냐면은 백마라고 하면은 조선시대에는 뭔가 순결을 상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먹으면 정력이 나도 세지겠다. 백마고기를 먹었고 또 연산군이 먹었던 거 잠자리. 잠자리를 또 왜 먹었냐? 요즘에는 잠자리를 이제 도심에서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가을철이 되면 잠자리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은 암수가 날아다니면서 교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교미를 하기 때문에 잠자리도 역시 정력의 상징으로 손꼽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수박. 수박은 왜 정력의 상징이었냐? 뭘 것 같아요? 한번 예상해보세요. 뭐겠습니까? 맞아요. 수박에 씨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력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산군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수박이 아직 없었어요. 이거 중국에 가서 사와야 됐다라는 거예요. 저 커다란 수박을. 그때 당시에 뭐 아이스박스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온도를 유지하면서 조선까지 가지고 온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겠죠. 자, 그리고 정력제는 아니었지만 연산군이 또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이 있었는데 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귤이 좀 약간 흔하게 먹는 음식이지만 조선시대의 귤은요 제주도에서밖에 안 나왔고 저거는 정말 왕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귤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제주도에서 이제 귤나무를 재배를 하면은 그 귤나무에 귤이 몇 개가 달려있는지를 일일이 다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뭐 귤이 좀 몇 개 떨어졌다. 그러면은 떨어진 개수대로 매를 때렸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귤을 좋아했고 마지막으로 연산군이 막판에 먹었던 정력제가 뭐였냐? 바로 요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렁이. 왜 구렁이였냐면은 구렁이는 무려 72시간을 쉬지 않고 교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구렁이가 정력의 상징이었다고 하죠. 하나같이 정말 괴상한 음식들을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누가 구해왔겠냐 이거죠. 바로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거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열심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지 않고 날마다 정력수와 같이 흥청들을 데리고서 이런 정력제 먹어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술 퍼내버리면서 놀아치켰으니 당시 사람들이 연산군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저렇게 흥청들이랑 놀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망하겠다 해가지고 흥청망청 이런 신조어가 탄생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결국 연산군이 이렇게 흥청망청 놀다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귀향을 갔는데 귀향을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을 뜨게 돼요. 뭐 세간에서는 독살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는데 어떤 설도 있냐면은 막판에 연산군이 구렁이를 하도 먹어가지고 뱀독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급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후문도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요 흥청망청이라는 신조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연산군이 즐겨 먹었던 정력제가 무엇이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바른 역사는 아니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요즘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했다가는, 국가 지도자 그랬다가는 바로 끌려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회가 발전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연상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